국토 2번 윤석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도 살고 있는 이 서초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민주당 정권의 불법과 부패와 무도와 무능이 오직 했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도록 키워주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파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지금 이 정권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인에 해가지고 많은 소상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시장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집값, 아파트값은 이렇게 오르는 것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60 간 넘었습니다만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희들이 젊을 때는 재력이 있는 친구들도 집을 안 샀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고 일반 물가와 다름없이 오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집에다가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회사 가서 월급도 받지만 또 이걸로 재테크도 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는 게 낫다 해서 소유권보다는 전세, 또 전세보다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또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안 오르고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도무지 건국 이래 구경하지도 못한 이런 집값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8번은 실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인의 횡포에 좀 시달려 봐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이고 노동자의 정당이다. 그래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도이지 그냥 시장에 가만히 놔둬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좀 조용한 데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도 크게 세금 걱정 안 해도 되게,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편이 어려우면 또 집을 팔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또 새로운 지역에 또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장이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규제를 좀 원만하게 해주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서울시를 10년 동안 장악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집 짓게 했습니까? 못 짓게 했습니까? 추진되던 재건축, 재개발도 다 중단시키고, 그래서 진행하다가 망한 데도 많습니다. 못하게 해서. 그러면 집이 시장에 안 나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금은 무지하게 또 때리고요.
다주택자는 아주 범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 못 살, 내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를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전세 놓는 사람은 자기 집 한 채 있으면 전세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시장의 그냥 상식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무슨 경제 이론이 필요 없어요. 다 합당하게 세금 물리고 좀 돈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물리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조금 더 물리고 이렇게 해서 조성한 재정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국가의 기본 임무 아닙니까? 국민을 안전하게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외교를 잘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게 또 외국의 자본가들이 돈 들고 이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균형 잡힌 외교하고 안보 지키고 또 시장에 맡겨놓고 세금 걷어서 어려운 분들 잘 챙겨주고 아이들 공부 제대로 시키는 거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이 이런 거 잘 해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5년 더 맡겨볼까요? 국가가 무너지고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 비해서 전 정권 마지막 예산이 375조 한 400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 정부 마지막 예산이 60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조가 늘었는데 뭐 한 4, 5년 동안에 1년에 50조씩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0조가 450조, 500조, 550조, 600조가 되면 이게 얼마가 늘은 겁니까? 50조, 100조, 150조, 200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50조 되죠?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가 얼마 늘었습니까? 국채가 또 한 200조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 정권보다 이 정부가 한 600조에서 700조 돈을 더 쓴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냈습니까? 뭐 단기 연세 드신 분들 용돈 좀 버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우리 청년들이 또 중년층들이 지속 가능하고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정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과 세금을 이렇게 써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제가 지난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하면서 이 민주당 정권을 이권 카르텔 약할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처음 시작했지만 부정부패와 이 약탈 행위를 처벌하고 법 집행하는 일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민주당 사람들의 실체를 어느 정치인 누구보다 그거 하나는 잘 압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랬더니 민주당에 장악된 이런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저보고 미래 비전 없이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처음에 저를 공격하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터졌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졌죠. 3억 5천만 원 들여서 투자하고 현재까지 8,500억을 걷어갔습니다. 판교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돈 누구 겁니까? 이 돈이 강제 수용으로 땅을 뺏긴 사람들의 돈, 그리고 집값 상한제를 피해서 비싸게 집을 사갖고 들어온 새로운 성남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약탈입니까? 선물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 정권과 유착된 소수가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6월 29일 날 이권 카르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자리 나눠먹고 이권 갈라먹는 정권이다. 그리고 국민을 약탈한 정권이라고 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대장동 하나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계하고 추진한 사람이 민주당 정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고, 이거 말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길래 검찰이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네. 오래전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기자 질문을 받습니다.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만약 혼자 가신다면 이 나라에서 가져갈 게 뭐냐? 3가지만 얘기해달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는 실업이다. 청년 실업 무서운 거 아니죠? 맞죠? 고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는 실업이고, 둘째는 부정부패고, 셋째는 지역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만국병들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에 진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병입니다. 또 부정부패 만국병입니다. 지역감정 만국병입니다. 부정부패가 왜 만국병이냐? 자, 우리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과 유착된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1조를 가져가면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경제가 번영하고 민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부패에서 얻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통상적인 선거와 다릅니다. 과거에 철지난 좌익 혁명 이론에 빠져서 수십 년을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동지의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 훌륭한 정치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지난 좌익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다 장악을 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배우고 잘하고 상식과 애국심을 갖춘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길을 못 펴입니다. 저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제대로 서려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과거의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저희 국민의힘에 엄정하게 심판해 주셨듯이 이제 더 늦추지 말고 이 민주당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이렇게 망가뜨린 철지난 이념에 빠져있는 이권 세력들이 축출되고 정상적이고 상식을 갖춘 정치인들이 이 당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저나 우리 국민의 힘이나 야당인 민주당과 건강하게 협치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소위 보수라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진보요, 또 이 나라의 개혁과 민주화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우리 상식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엄정하게 심판해 주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저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절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 가치도 존중돼야 되고,
돈 많은 대기업에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또 어느 기업의 근로관계에는 없지만 플랫폼이나 배달이나 어떤 식이든지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어땠습니까? 민노총하고만 연대해서 전교조하고만 연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전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인 것처럼 위선을 떨어오지 않았습니까? 노동법이 강화되면 기업인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국민답게 대접하는 하나의 윤리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기업은 아직까지 안 되지만 국민의 기업인 공공기업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저는 지지하고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아직까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가 안 돼 있는 분야에 대한 타임오프제 저 지지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북한에서 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그 중에는 중거리 미사일도 있고 괌까지 가는 것도 있고 또 마하 10이 넘어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저고도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우리의 대공 방어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전쟁광이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풍악을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안보 포퓰리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중시하고 자극을 안 하는 이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이 글로벌 균형 외교 다 저버리고 오로지 북한만 짝사랑하고 굴종한 결과가 지금 저 미사일입니까? 저기에 핵이 탑재돼서 수도권에 떨어지면 1분 안에 불바다가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대북 정책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어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동맹국과 또 전 세계 민주 국가들과 연대해서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민주당 정권은 원칙이 없어요. 5천만이 사는 이 나라에 원칙 없이 주먹국으로 됩니까? 과학 없이 주먹국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코로나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뭐 대구에서 시작됐다고 대구를 봉쇄한다, 손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기부터 이 환자들 상대로 역학조사 제대로 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이런 거리두기 2년씩 하게 됐겠습니까? 사기들만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또 위드 코로나 한다고 아무 준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해서 결국은 중증 환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치료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정부가 딱 부러지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자, 뭐 제대로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아직 몰라서. 없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잘한 거 있으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코딩과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또 균형 잡힌 인격을 함양시켜주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구 어디에 내놔도 머리 좋고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력 평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 격차가 더 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제대로 키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주당 사람들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얘기하고 서민 얘기하고 노동자, 농민 얘기하는데 전체 노동자, 농민과 우리 사회적 약자 이분들의 삶이 이 정부 들어와서 나아진 줄 아십니까? 불평등 지수가 더 높아졌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집값 올린 거 이거 실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 양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가르치고 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을 오래 했다고 뭐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했는데 저런 3억 5천 갖고 8,500억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네 축구팀에다가 돈을 수십억씩 내는 기업은 용도 변경 막 해가지고 수천억씩 수익 남기게 해주는 저는 그런 행정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월 9일 저와 우리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살리고 국민의힘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우리 서초의 일꾼 누굽니까? 우리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서울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전부 민주당에게 자치단체장을 뺏겼는데 오로지 혼자 수성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우리 조은희 전 구청장 같은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오늘 제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윤석열 여러분, 3월 9일 저와 우리 조은희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삼삼이라는